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4월 28일, 네, 어제죠. 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 중에 몇 분은 저에게 이렇게 좀 신경 쓸 만한 정보들 혹은 궁금한 정보들을 꾸준히 좀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공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뭐 저는 당연히 확인했죠. 이에 따라서 저도 이제 좋은만 기쁨나게 텔레그램 방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부 데이터로는 정부 지출과 특히 수출이 많이 빠진 듯합니다. 이후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술 혁신을 위해 1.75% 금리로 2천억 위안 대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필스님께서 빠르게 중국 첨단 산업을 매수하신 게 이미 다 흐름을 파악하신 것 같아 또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좀 비슷한 다른 이제 의견이 좀 왔습니다. 당연히 좋은만 기쁨나게 멤버분이십니다. 다른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정말 놀랍네요. 엄청납니다. 최근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더니 타이밍이 미쳤습니다. 전부 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네요. 공포에 질렸을 때 폭풍 매수하시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투자의 신이십니다. 특히 중국 주식들 8%대 수익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갓슨, 네, 이렇게 좀 기분 좋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주식들에 대한 그런 매수를 꽤나 좀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맞아요. 네, 총 6종목을, 6종목을 폭풍 매수했죠. 단 한 종목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에만 6종목을 한꺼번에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4월 26일에 제가 좀 말을 굉장히 좀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리 있게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적어드린 거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분석해 드렸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월 26일, 4월 26일이면 정확하게 네, 이날이죠. 이날 분석해드린 글이에요. 네, 이날 중국 증시가 최저점, 네, 최저점을 찍었을 때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중국에선 공산당이 하늘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처럼 군림하는 공산당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부채 감소를 동시에 원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통해 내수시장 부양에 힘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반대로 더 강하게 옥죄므로써 성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독재가 길어지다 보니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쪽으로 사상이 잡힌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1순위였다면 베이징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시진핑의 3연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지 아니면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중국 투자에 대한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중국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및 경제에선 절대로 동시에 달성 불가능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부채 감소, 환율 안정화가 그것입니다. 성장과 부채 감소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와 소득 증가를 부추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환율의 안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라가 성장하면 해외 자본 유입으로 금리는 자연스레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금리는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들의 유입과 이탈이
빠르게 반복되면서 환율은 널뛰는 장세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성장 플러스 환율 안정화를 하고자 한다면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환율 안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해외 자본 유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고 사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설비 투자가 늘고 주택 및 자동차 구입 등이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경우 지금 한국이 보이고 있듯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튀어버립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 성장률도 약해지겠죠. 세 번째, 그럼 부채 감소와 환율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필히 성장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는 물론 환율 시장의 국가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안정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규제로 인해 부채 그리고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우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성장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기존대로 5.5%,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한 부채 감소,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한 환율 안정화, 그리고 여기에 성장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빅테크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커다란 정책 줄기가 매우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분에 성장은 고꾸라졌고 위안화 가치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취하려다 두 마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쥐고 있는 한 마리,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 그러니까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이 중국을 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결국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아 부채 감소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미중 금융전쟁에 앞서 장기적인 부채 관리는 강력하게 시행하겠지만 말입니다.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포기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부채 감소를 포기할 경우 대대적인 부양 정책이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머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발생할 경우 언제나 그랬듯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좀 틀어막고 있어요. 정확히 최저점에서 좀 분석을 해드린 거고 그 이후에 공격적인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매우 공격적인 매수를 한 것이고 지금 보시면 네, 창신신소재라던가 천사첨단 신소재 그리고 이극과기 그리고 다초늄 에너지 그리고 푸타이라이까지 네, 이렇게 총 6종목, 네, 6종목을 매수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이렇게 다섯 종목과 다초늄 에너지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심 종목에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극과기가 상한가 같습니다. 이극과기가 상한가 같고 정확하게 비슷한 시점에 전부 매수했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한 것이고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비정상의 길을 그러니까 몰락의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정책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텔레그램방에 조은만 기품장 텔레그램방에 분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그 이후에도 4월 26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수 없으며 의미도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센터멘털 그리고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일만 남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제1라운드 무역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2라운드 땡땡땡땡 제3라운드 땡땡땡땡에 주목하면 될 일입니다. 관세 완화 등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의 양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할 것으로 봅니다. 싸질 대로 싸진 상황이기에 밸류에이션과 성장만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6일에 중국 증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드렸고 이후에 6종목을 폭풍 매수했죠.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고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2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2020년도에도 이제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좀 나눠서 분석해드렸었죠. 위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중국의 일부 배터리 소재 생산 기업은 중국 정부에 매년 1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기업은 자국에서 저렴하게 리튬, 코발트, 흑연 등 구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 CATL의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세계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을 BYD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유율 차이가 2%도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재도 꽉 쥐고 있습니다. 남은 건 자금력과 기술인데 돈이야 워낙에 넘치는 상황이며 기술력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잘 되길 기원하지만 힘든 싸움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관련은 확실한 기술적 우위가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중국 기업들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신소재, 강봉 리튬, 천사 첨단 신소재, 푸타이라이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월 27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그저께죠. 중국의 부채 감소를 뒷전에 두고 다시금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상식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하락이 얼마나 깊게 오래 가든 딱히 상관없습니다. 장세에 면밀히 살피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생한 중형 사이클의 변곡점 장세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8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어제죠. 상하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공항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슬슬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너나 없이 다같이 폭락한 상황이죠. 기업 내부적인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외부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외부 이슈가 안 좋은 쪽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변할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추세가 꺾이면 예외 없이 매도할 것이지만 상황이 바뀌고 정상 궤도에 올라탈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창신 신소재, 천사 첨단 신소재, 악역과학기, 푸타이라이, 강봉 리튬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매수한 기업들은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당연히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특히나 더 있어요. 이번 주 최근에는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저도 이제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멤버분들께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정책의 전환점이 좀 가팔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